딸의 목소리가 태국 푸켓 공항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 속에 메아리쳤다. 엄마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리고 사라졌다. 내 휴대폰과 여권을 모두 들고서 2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경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공항 직원이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 김경진님은 3시간 전 한국행 비행기로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주운 서류 한 장. 선샤인 케어센터 보호자 동의 없이 외출 불가. 호텔이 아니었어요. 요양원 강제 입원 신청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효도 여행이라고 했잖아, 경진아. 하지만 넌 아직 몰라.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지갑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겨둔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순자야, 만약 경진이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당신 이런 일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당신 사진을 보고 있었죠. 매일 저녁 하는 일상이었어요. 당신 사진에 대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혼잣말 같지만 당신이 듣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여보, 오늘도 경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벌써 3주째. 결혼하고 나서 정말 바빠진 것 같아요. 지갑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가죽 지갑 안쪽에는 여전히 당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쓰시던 그 향수가 스며든 낡은 가죽. 라벤더와 시나몬이 섞인 그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사진첩을 꺼내 천천히 넘겨봤어요. 경진이가 어릴 때부터 결혼식까지 우리 가족의 모든 순간이 거기 담겨 있었죠. 당신은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셨잖아요. 순자야, 이런 순간들이 나중에 보물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경진이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작은 손으로 제 이마를 만져주며 엄마 아파? 하고 물어보던 모습.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뛰어와서 안기던 모습. 그럴 때마다 당신과 우리가 정말 복받았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당신 없는 2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60평 아파트가 너무 넓게 느껴지고 혼자 먹는 저녁은 늘 남아서 다음 날까지 먹곤 했죠. 당신과 경진이를 위해 늘 정성스럽게 차렸던 밥상인데 이제는 간단한 반찬 몇 개로 대충 때우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당신이 계실 때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가끔 웃음소리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혼자 웃는 게 허전하더라고요. 여보, 경진이가 어릴 때는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 엄마 하며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 받기도 어려워요.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가끔은 엄마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이 더 짙어졌어요. 당신이 계실 때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그냥 차가운 벽들로만 둘러싸인 공간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뉴스를 보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건 엄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경진이 목소리였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갑자기 웬일인가 싶었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문을 열어보니 경진이가 혼자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표정에 제 마음도 저절로 따뜻해졌죠. 어머, 경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밤늦게 혼자. 엄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경진이가 제 팔을 붙잡고 거실로 이끌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이었죠. 오랜만에 보는 딸의 환한 얼굴에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뻐졌어요. 뭔데? 그렇게 좋은 소식이? 현우 오빠가 회사에서 큰 성과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께 해외여행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해외여행이라니? 갑자기 왜?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아빠 돌아가신 후로 집에만 계시고. 이번 기회에 좋은 곳에서 푹 쉬세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 텐데. 너희가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같이 갈 거예요. 경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가고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엄마랑 제대로 시간 보낸 적이 없잖아요.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역시 제가 잘 키운 딸이구나 싶었죠. 정말? 너랑 나랑 둘이서? 네, 태국 푸켓이에요. 바다가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평생 해외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보셨잖아요. 경진이가 스마트폰으로 푸켓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죠.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당신과 함께 가보고 싶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경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당신과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경진이 교육비와 결혼 비용으로 모든 돈을 쓰느라 정작 저희 부부는 여행다운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죠. 정말 괜찮겠어. 현우는 뭐라고 하고? 현우 오빠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와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때 경진이가 제 손을 잡았는데 딸의 손바닥이 조금 축축했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숨길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경진이의 습관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딸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흥분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럼 정말 가도 될까? 너랑 나랑 둘이서. 엄마 당연하죠. 짐도 같이 싸고 모든 준비 다 같이 해요.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요. 효도할 수 있을 때 해야죠.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경진이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결혼하고 나서 바빠진다며 뜸하게 연락하던 딸이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다니. 그날 밤 경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설렘으로 잠을 못 잤어요. 딸과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것, 그것도 해외여행을. 꿈만 같았어요. 지갑 속 당신의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경진이가 정말 착하게 컸어요. 이런 효녀를 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어요. 경진이의 축축한 손바닥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그리고 평소보다 너무 밝게 굴던 모습도.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모든 게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그 다음 날, 경진이가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비행기표 예약했어요. 태국 푸켓 5박 6일. 경진이가 스마트폰으로 비행기표 확인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예약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큰 돈을.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진짜 괜찮아요. 현우 오빠 성과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 휴가 승인 받았어요. 경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모습이었어요. 여행 준비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짐도 같이 싸고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 다음 날 경진이가 아침 일찍 와서 짐을 같이 싸자고 했어요. 엄마, 태국은 덥다고 하니까 여름 옷들 위주로 챙겨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경진이가 제 옷장을 뒤지면서 뭔가 다른 것도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필요한 옷만 골라줬을 텐데 서랍 구석구석을 유독 꼼꼼히 살피더라고요. 경진아, 뭘 그렇게 찾니? 아, 엄마 여권이요. 미리 확인해 봐야죠. 유효기간 지나면 안 되니까요. 여권은 침실 서랍에 있어. 경진이가 서랍을 열어보더니 여권을 꺼내더군요. 그런데 여권만 보는 게 아니라 서랍 안을 유독 자세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엄마, 혹시 중요한 서류들 어디 보관하세요? 여행 가시는 동안 안전하게 제가 보관해 둘게요. 무슨 서류? 인감증명서나 권리증 같은 거요. 만약 여행 중에 급한 일이 생기면 현우 오빠가 그런 것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고 했거든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지. 여행 가는데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가 싶었죠. 그런 건 왜? 여행 가는데 필요해?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집을 비우는 동안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때였어요. 경진이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잠깐 손이 멈추더니 다른 곳을 보는 척 하면서 슬쩍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지만 뭔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딸이 설마 무언가를 가져갈 리는 없을 테고 그냥 쓰레기를 치운 거겠지 싶었죠. 엄마, 여권 유효기간 확인했는데 괜찮네요. 그럼 이제 가방 싸요. 경진이가 밝게 말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너무 친절했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엄마, 제가 할게요. 라면서 모든 걸 대신 해주더라고요. 저녁 무렵 경진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잠깐 나간다고 했어요. 엄마, 현우 오빠랑 마지막 준비 확인하러 다녀올게요. 1시간 후에 돌아올게요. 그 사이에 저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죠. 경진이가 유독 서둘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1시간 후 경진이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밝게 굴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엄마, 모든 준비 끝났어요.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요. 이렇게 갑자기 가도 되는 거야? 뭔가 빠뜨린 건 없고?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준비했어요. 여권, 비행기표, 호텔 예약. 모든 게 완벽해요. 경진이가 호텔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어요. 선샤인 리조트라고 되어 있었죠. 사진도 정말 예뻤고요. 정말 좋은 곳이네. 너랑 나랑 좋은 추억 만들자. 네, 엄마. 정말 좋은 시간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진이 얼굴에 스치는 묘한 표정을 봤어요. 미안한 듯 하면서도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하지만 금세 환한 미소로 바뀌어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여행 당일 아침, 경진이가 일찍 와서 저를 깨웠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서둘러야 해요. 공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경진이는 계속 즐거워했어요. 엄마, 푸켓 바다 정말 예쁠 거예요. 마사지도 받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정말 힐링 되실 거예요. 하지만 중간중간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더군요. 현우와 연락하는 것 같았는데 표정이 조금 진지했어요. 현우한테 연락하는 거야? 아, 네. 잘 다녀오라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있어요.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도 경진이가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엄마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리고 출국, 수속도 함께 해줬어요. 여권 검사할 때도 옆에 서서 도와주고. 엄마, 이제 정말 출발이에요. 설레지 않으세요? 그래, 너랑 함께 가니까 든든하다. 비행기 안에서 경진이는 정말 완벽한 효녀였어요. 엄마, 불편한 건 없으세요? 담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7시간 동안 계속 저를 챙겨줬어요. 물도 떠다 주고, 기내식도 어떤 걸 드실지 골라주고. 정말 고마운 딸이었어요. 푸켓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로비에 나왔을 때까지도 경진이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와, 엄마. 정말 좋은 날씨예요. 바다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때였어요. 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화장실 급해서. 아, 핸드폰이랑 여권 제가 잠깐 들고 갈게요. 여행지에서는 소매치기 조심해야 하거든요. 여권까지 왜 가져가? 엄마 안전한 게 최고예요. 분실되면 큰일이잖아요. 금방 올게요. 그렇게 경진이는 제 휴대폰과 여권을 가져갔어요. 평소 같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딸의 배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 조심하는 게 좋지. 빨리 다녀와. 네, 금방 올게요. 엄마,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경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경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화장실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우리 경진이가. 하지만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거나 길을 잃었거나 딸이 저를 버리고 갈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국어를 구사하는 공항 직원 알려준 충격적인 진실. 김경진 씨는 3시간 전에 이미 한국행 비행기로 출국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출국했다고요?
제 딸이 저를 두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요. 공항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출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김경진 씨는 3시간 전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하셨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공항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공항 직원이 급히 저를 부축해줬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새하얘지셨는데. 괜찮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돈도 없고 여권도 없고.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7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던 딸이. 푸켓 바다를 보며 함께 기뻐하던 그 딸이. 어떻게 저를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 어머님 죄송하지만 출국 수속을 밟으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계획적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계획적이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여기에 버릴 작정이었던 건가요? 그런데 어머님, 이것도 혹시 딸분이 떨어뜨린 건 아닐까요? 공항 직원이 바닥에서 주운 서류를 건네줬어요. 구겨진 종이를 펼쳐보니 선샤인 케어 센터 24시간 전문 의료진 상주 노인 전문 시설. 입소자 김순자 만 62세. 보호자 동의 없이 외출 및 퇴소 불가. 입소 예정일 2025년 12월 15일. 오늘이 12월 10일이었어요. 5일 후에 저를 강제로 입원시킬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호텔이 아니었어요. 요양원이었어요. 그것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어머님, 이건 요양시설 입소 신청서네요. 혹시 딸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저는 건강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경진이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제안했는지, 왜 제 중요한 서류들을 챙기려고 했는지, 저를 해외에 버려놓고 실종신고를 내고 그 사이에 제 재산을 정리한 다음 나중에 기적적으로 찾았다는 식으로 해서 정신적 충격을 핑계로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던 거였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경진이가 제 서랍에서 뭔가를 슬쩍 주머니에 넣던 모습. 혹시 그게 제 인감 도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리증. 만약 그런 서류들을 가져갔다면 저희 집 열쇠도 가져갔어요. 그럼 지금 제 집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경진이와 현우가 제 집에서 제 물건들을 뒤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 보세요.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귀국할 수 있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때 지갑을 뒤져봤어요. 한국 돈 몇만 원이 전부였어요. 경진이가 엄마, 여행지에서는 제가 다 결제할게요 라고 해서 많이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영사관까지 가려면 택시비도 있어야 하는데 절망적이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돈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때 공항에서 청소하던 태국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뭔가 말을 걸었어요. 태국어라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제 상황을 안쓰럽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를 구사하는
공항 직원이 통역해 줬어요. 이분이 어머님이 몇 시간째 여기 계시는 걸 봤다고 하세요.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낯선 나라의 낯선 사람이 저를 걱정해 주는데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은 어머님 울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공항 직원이 위로해줬지만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지갑에 있던 작은 종이가 생각났어요.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갑에 넣어두신 것 같은 작은 종이였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글씨가 희미했지만 겨우 읽을 수 있었어요. 순자야,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김태현 변호사에게 연락해. 모든 걸 준비해 뒀어. 이게 뭐예요? 당신이 뭔가를 미리 예상하고 계셨던 건가요? 경진이가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건가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제 남편이 뭔가 준비해 뒀다고. 손이 떨렸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려고 했구나. 그때 공항 내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교민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혹시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 계시는데. 실은 사정을 말씀드리니 교민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나, 그런 딸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일단 저희 가게에서 쉬면서 한국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고맙지만 전화비가. 그런 걱정은 마세요. 이럴 때 도와야죠. 그 아주머니 덕분에 한국에 있는 김태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김태현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김순자라고 하는데요. 아, 김순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 미리 당부하신 일이 있어서요. 정말요? 제 남편이 뭘? 혹시 지금 급한 상황이신가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는데. 저희 딸이 저를 태국에 버리고 갔어요. 돈도 없고 여권도 없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분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셨거든요. 무슨 준비요? 일단 귀국부터 하셔야겠어요. 제가 긴급 여행 경비와 임시 여권 발급을 위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딸분이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남편분께서 미리 조치해 두신 덕분에 막을 수 있었어요. 뭐라고요? 자세한 건 귀국하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 순간 알았어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경진이가 정말로 저를 버리고 가서 제 집까지 팔려고 했다니. 경진아, 내가 엄마를 이렇게 우습게 본 거니? 좋아. 이제 정말로 어떤 엄마인지 보여줄게. 김태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3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긴급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고 항공료도 변호사님이 먼저 대신 지불해 주셨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님이 직접 마중 나와 계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자님.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제 집은 변호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일단 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차 안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자님이 태국에 계시는 동안 딸분이 정말 많은 일을 벌였습니다. 뭘 했길래? 부동산 매매 계약부터 체결했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위조 서류를 사용해서 4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위조 서류라고요?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 권리증. 모두 딸분이 가져간 것들이죠. 그리고 실종신고도 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실종신고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어머니가 혼자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신고했습니다. 치매라고요? 저는 멀쩡한데 그게 문제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실종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딸분이 재산 보호 명목으로 관리 권한을 갖게 된 상태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더 자세한 상황을 들었어요. 계약금 5천만 원은 이미 지급됐고 내일 잔금 4억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럼 제 집이 소유권 이전은 아직 안 됐지만 계약상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해요. 그때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하지만 남편분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무슨 장치요? 신탁 설정입니다.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신탁을 걸어뒀어요.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럼 제 집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변보사님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게 딸분이 한 수 위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성년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성년 후견인이 뭐예요? 어머님이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딸분이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탁까지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멀쩡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지금 상황이 문제입니다. 어머님이 혼자 해외여행을 가서 연락 두절되었다가 구조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치매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싸워 볼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재산은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변호사님이 저를 데리고 제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집 앞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매매 완료 표시판이 붙어 있었어요. 벌써 팔린 건가요? 잔금까지는 아직이지만 계약은 완료된 상태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더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제 물건들이 다 어디 갔어요? 딸분이 이미 정리했나 보네요. 거실에 있던 당신의 사진도, 제가 아끼던 그릇들도, 모든 가구들까지 사라져 있었어요.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62년 동안 모아온 제 인생이 다 사라졌네요. 변호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부축해 줬어요. 순자님,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뭘 더 할 수 있어요? 집도 팔렸고 물건도 다 사라졌는데 남편분이 마지막 편지를 남겨뒀어요. 편지요? 변호사님이 봉인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아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만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당신의 친필로 적힌 편지였어요.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구나. 하지만 절망하지 마. 경진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약점이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우리 경진이는 당신도 알겠지만 입양된 아이야. 그런데 입양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우리가 데려다 키웠거든. 입양이라고요? 변호사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경진이에게 상속권이 전혀 없어. 더 중요한 건 경진이 현재 벌이고 있는 모든 일이 불법이라는 거야. 불법이라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그리고 순자야, 김 변호사님이 진짜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계셔. 경진이가 가져간 건 일상적으로 쓰던 도장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진짜 인감 도장은 따로 있어. 변호사님이 깜짝 놀라더군요. 아, 맞습니다. 남편분께서 몇 년 전에 중요한 서류들을 맡기시면서 절대 비밀이라고 하셨었는데, 그럼 경진이가 한 모든 일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권도 없고 사용한 도장도 가짜였으니까요. 그제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모든 걸 준비해 두셨구나. 변호사님, 이제 싸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딸분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문서 위조, 사기, 재산 침탈,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경진아, 내가 엄마를 얕봤구나. 이제 정말로 어떤 엄마인지 보여줄게. 그 다음 날 김태현 변호사님과 함께 본격적인 반격 작전을 세웠어요. 순자님, 먼저 경진 씨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 행위를 정리해 볼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근차근 계획을 짰어요. 문서 위조, 사기, 재산 침탈, 허위 신고. 생각보다 제목이 많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경진이가 입양아라는 걸 제가 어떻게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요? 어머님, 30년도 넘게 친딸처럼 키우시면서 자연스럽게 잊으신 거겠죠. 사람의 기억이란 게 그런 거예요. 맞았어요. 생후 6개월에 보육원에서 데려온 경진이를 결혼하고도 아이가 안 생겨서 입양한 그 아기를 언제부턴가 정말 제가 낳은 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입양 서류를 확인해 보니 당시에는 정식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하셨네요. 그때는 워낙 절차가 복잡하고 저희는 그냥 경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입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경진 씨에게 상속권이 없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경진이 친부모는 어떻게 된 건가요? 남편이 편지에서 충격적인 진실이라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잠깐 망설이더군요. 그건 복수가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면 어머님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집중할 때가 아니었죠. 일단 오늘 할 일부터 정리해 봅시다. 그날 오후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됐어요. 경진이가 계약한 부동산부터 막는 거였어요. 변호사님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죠. 안녕하세요. 김순자 아파트 매매 건으로 왔는데요. 중개업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김순자님. 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치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 변호사예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해당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자가 법적 권한이 없고 사용된 서류도 위조된 것이거든요. 중개업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요? 그럼 계약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에게도 사정을 설명하시고요. 이런 일이. 딸분이 그렇게 정중하셨는데 그때 중개업소 전화가 울렸어요. 네, 부동산입니다. 네? 어머님이 여기 와 계시네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중개업자가 당황하며 전화를 받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네, 맞습니다. 김순자 어머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네, 바꿔드릴게요. 중개업자가 전화를 제게 건네줬어요. 경진 씨한테서 온 전화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엄마 맞죠? 어디에 계세요? 걱정이 돼서 미치겠어요. 경진이 목소리에서 진짜 놀란 기색이 느껴졌어요. 경진아, 나 집에 왔어. 정말요? 무사하세요? 그런데 왜 부동산에 계세요?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집에서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경진이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아직 자신의 계획이 들통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변호사님, 제가 경진이를 만나봐야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미 범죄를 저질렀으니 무슨 짓을 할지. 괜찮아요. 이제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1시간 후 경진이가 현우와 함께 텅 빈 집에 도착했어요. 제가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급하게 달려왔어요.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왜 연락도 없이. 여전히 완벽한 연기였어요. 경진아, 앉아봐.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이 이렇게. 앉으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나 봐요. 경진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경진아, 태국에서 재미있었니? 네? 태국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혼자 가신 거잖아요. 그래? 그럼 이건 뭐지? 제가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꺼내자 경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어떻게? 선샤인 케어센터. 보호자 동의 없이 외출 불가. 입소자 김순자. 내가 떨어뜨린 거야, 경진아. 현우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그건. 현우야, 너는 입 다물어. 지금은 우리 모녀가 이야기할 시간이야.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험악하게 생긴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김현우 씨 맞죠? 돈 갚을 날 지났는데요.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현우가 벌벌 떨었어요. 5억이라고 했잖아요. 이자 포함해서 이제 8억입니다.
8억이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현우 씨, 장모님 아파트 팔면 된다고 했잖아. 계약도 했다면서. 아니,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경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 문제요? 계약이 무효됐어요. 뭐라고요?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험악해졌어요. 그때 김태현 변호사님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김경진, 박현우 씨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경진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현우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경진아, 이제 그만해. 다 알고 있어.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경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번에는 진짜 눈물 같았어요. 엄마,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고? 제가 입양된 거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 우연히 서류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경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저를 버릴까봐. 그래서 모른 척했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했어? 현우 오빠가. 어차피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으니까 미리 가져가자고 했어요.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현우가 소리쳤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아니에요. 오빠가 사채 때문에. 너도 엄마 재산 탐나서 동의한 거잖아.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니 한심했어요. 그때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경진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요? 어머님 남편분께서 이미 경진 씨를 정식으로 입양 완료 처리해 뒀어요. 몇 년 전에 몰래요. 뭐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경진 씨에게는 완전한 상속권이 있었어요. 굳이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경진이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제가 네,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경진이를 생각해 주셨구나. 그리고 경진 씨 친부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경진 씨의 생모는 현재 대기업 회장님이에요.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서 입양 보낸 거죠. 대기업 회장이라고요? 네. 그분이 경진 씨를 찾고 있었어요. 몇 년째. 상당한 재산도 물려주시려고 했고요. 경진이가 완전히 멍해졌어요. 그러니까 경진 씨는 어머님 재산뿐만 아니라 친모의 거대한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하죠. 범죄자가 됐으니까. 사채업자들이 현우를 끌고 나갔고 경찰이 경진이를 연행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경진이의 마지막 외침이 빈집에 메아리 쳤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부동산 계약은 무효 처리됐고
제 집과 재산은 모두 되찾았어요. 경진이와 현우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30년간 딸로 키운 경진이를 잃었으니까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경진이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 아이는 우리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하는 자는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것도. 6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아침 새로 이사한 작은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예전 집보다는 작지만 이곳이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큰 집에서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는 작아도 제가 직접 선택한 이곳에서의 자유로움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당신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큰 것 같아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강연이에요. 오늘도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었죠.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랑을 지키는 지혜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 경험담을 들려드렸어요. 물론 너무 자세한 부분은 빼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순자 씨, 그런데 자식을 어떻게 의심해요? 아무리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믿음과 현명한 판단은 다른 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제안이나 변화에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고요.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어르신들이 저에게 다가와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순자 씨, 저희 아들도 요즘 이상해요. 딸이 갑자기 집을 팔자고 하는데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태연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님, 경진 씨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형량이 확정됐어요. 3년 실형이고 현우 씨는 5년이에요. 그렇군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완료됐지만 30년간 딸로 키운 아이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경진 씨 친모 되시는 회장님이 면회를 다녀오셨어요. 경진 씨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요? 출소 후에는 친모님이 돌보실 예정이래요. 그리고 순자님께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받아보시겠어요? 한참 생각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움은 더 이상 품고 싶지 않아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대충 때우지 않고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저 혼자를 위해서요. 여보,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요. 당신을 위해, 경진이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새로 시작한 취미도 있어요.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글씨를 쓰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오늘 쓴 글자는 감사였어요. 감사해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진 저 자신에게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준 당신에게 감사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경험들에게. 그리고 가끔은 생각해요. 경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을까? 출소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요즘 제가 즐겨 하는 말이 있어요. 62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도 나쁘지 않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당당하게 사느냐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그 사랑을 지키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사랑을 무시한 자는 결국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경진이를 통해 배웠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죠.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가 선택한 행복이에요. 당신과 함께했던 추억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제 인생의 이야기들. 모든 게 소중해요. 오늘 밤도 당신의 향기가 담긴 지갑을 보며 잠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함으로요.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줘서.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줘서.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궁금하고 기대돼요. 62살의 김순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사랑은 이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여러분도 김순자 씨처럼 당당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희망과 용기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